안녕하세요. 문학소리입니다. 나사니엘 호선, 허먼 멜빌, 마크 트웨인으로부터 헨리 제임스, 윌리엄 포크너로 이어지는 19세기 미국 문학은 선과 악이라는 주제를 통해 인간적 가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 중 1949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포크너는 형용사를 길게 나열하고 서술의 빈번한 변화, 수많은 반복적 방백, 객관적인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는 산문체 소설로 평가받고 있으며 음향과 분노, 8월의 햇빛, 압살롬은 세계 문학의 가장 위대한 소설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 여자의 어긋난 집착을 다루고 있는 미저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작품은 윌리엄 포크너의 에밀리를 위한 장미입니다. 얼핏 제목만 보면 감성적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포크너는 내용 속에 극적인 반전을 감추고 있습니다. 독신으로 세상을 떠난 미스 에밀리는 이웃과 단절하고 은둔 생활을 해오고 있었으며 아무도 그녀의 비밀스런 사생활을 알지 못했죠. 기념비적인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마을 사람 모두 그녀의 장례식에 참석해 장미꽃을 바쳤습니다. 등장인물을 소개합니다. 미스 에밀리, 마을과 단절하고 사는 독신녀, 호모 바론, 건설회사 현장 감독, 늙은 하인, 미스 에밀리의 정원사 겸 요리사. 고독한 미스 에밀리의 비밀의 방이 열린다. 미스 에밀리는 부친이 죽은 뒤 세상과 단절하고 살아갑니다. 집을 드나드는 사람이라곤 늙은 하인뿐이었죠. 윌리엄 포크너의 단편소설 에밀리를 위한 장미를 들어보세요. 에밀리를 위한 장미. 윌리엄 포크너. 1장. 미스 에밀리의 집. 에밀리 그리어슨이 죽었을 때 마을 사람 모두 장례식에 참석했다. 남자들은 쓰러진 기념비에 대한 존경심에서 여자들은 대부분 집안을 구경하려는 호기심에 참석한 것이다. 정원사 겸 요리사인 늙은 하인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적어도 10년 동안 아무도 그 집 내부를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 그 집은 커다랗고 네모진 하얀색 건물이었다. 1870년대식의 웅장하고 특색 있는 건축 양식으로 둥근 지붕과 뾰족탑, 그리고 나선형 발코니가 있었으며 한때 마을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에 자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차고와 목화 공장이 들어오면서 위풍당당했던 집들이 흔적조차 사라져버렸다. 미스 에밀리의 집만이 쇠락해가는 상태로 목화를 실은 수레와 연료 펌프 너머로 드러나서 흉물처럼 보였다. 이제 미스 에밀리마저 세상을 떠나 명성이 자자했던 자들과 함께 삼나무에 둘러싸인 묘지에 누워 있었다. 그러니까 제퍼슨 전투에서 전사한 북부와 남부 연합군 장교들과 무명병사의 무덤들 사이에 묻힌 것이다. 생전에 미스 에밀리는 전통이자 의무이며 골칫거리였다. 말하자면 마을에 남겨진 채무와도 같았다. 1894년에 흑인 여자는 앞치마를 두르지 않고는 거리를 활보할 수 없다는 규칙을 정했던 사토리스 대령이 그녀의 세금을 감면한 것이 발단이었다. 부친이 죽고 난 후 그녀가 재산을 물려받고부터 시작된 집행유예라고나 할까. 그렇지만 미스 에밀리가 청탁했다고 추측해서는 안 된다. 사토리스 대령은 미스 에밀리의 아버지가 마을에 돈을 빌려주고
이런 상환 방식을 택했다는 희한한 내용의 각본을 꾸며냈다. 사토리스 대령 같은 사고방식의 소유자라야 그런 각본을 고안해낼 수 있었다. 장바구니를 들고 드나드는 흑인의 머리가 회색이 되고 허리가 구부정해지는 걸 지켜보았다. 매년 12월마다 그녀에게 고지서를 보냈는데 일주일 후엔 수치인 불명으로 반송되었다. 이따금 아래층 창문에 마치 동상조각처럼 앉아있는 그녀가 보였지만 그녀가 보는지 안 보는지는 판단할 수가 없었다. 이처럼 그녀는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흘러갔다. 친근하고 불가피하고 초연하고 평온하고 그리고 괴팍한 존재로. 그리고 그녀는 세상을 떠났다. 먼지와 그늘로 가득 찬 집에서 병이 들어 쓰러졌는데 시중드는 사람이라고는 오직 비틀거리는 하인 한 사람뿐이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아픈 것조차 알지 못했다. 모두 하인에게 무슨 정보를 캐내려는 노력을 포기한 지 이미 오래였다. 하인은 누구와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아마 미스 에밀리하고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목소리는 사용한 적이 없는 것처럼 거칠게 녹슬어 있었으니 말이다. 그녀는 아래층 방에서 커튼이 달린 묵직한 호두나무 침대에 누운 채 숨을 거두었다. 오랫동안 햇빛을 받지 못해서 누렇게 곰팡이가 낀 베개에 그녀의 회색 머리카락이 엉켜 있었다. 흑인 남자는 호기심에 찬 눈빛을 던지는 숙녀들이 도착하자 그녀들을 집 안으로 맞아들이고 자취를 감추었다. 그는 집을 가로질러 뒤로 빠져나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들은 서로 귓속말로 소곤거리고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방 안의 물건을 재빨리 살펴보았다. 그녀의 두 여자 사촌도 소식을 듣고 당장 달려왔다. 그녀들은 이튿날 장례식을 치렀다.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꽃더미 밑에 조용히 누워있는 미스 에밀리를 보았다. 관 위에는 크레용으로 그려진 부친의 초상화가 놓여 있었다. 호기심에 가득 찬 여자들은 쉬쉬하면서도 두려움을 떨칠 수 없었다. 그리고 나이든 남자들은 베란다와 잔디밭에서 같은 시대에 살았던 미스 에밀리에 관해 얘기를 나눴다. 그들은 그녀와 함께 춤을 춘 적이 있었고 아마 그녀에게 구애한 적이 있었을 거라고 믿었다. 모든 과거는 차차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겨울이 접근하지 못하는 거대한 초원이며 초원과 현재를 구분하는 건 좁은 병목과 같이 흐르는 세월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지난 40년 동안 아무도 들여다본 적이 없고 들어가도 안 되는 방이 계단 위에 하나 있었다. 그 방을 열기 전에 미스 에밀리가 품위 있게 땅속에 묻힐 때까지 기다렸다. 문을 때려 부수는 바람에 그 방은 먼지로 가득 찼다. 신부방처럼 꾸며진 그 방은 코를 찌르는 얇은 먼지층이 모든 물체 위에 덮여 있었다. 바랜 장밋빛 장식 커튼 위에, 장밋빛 전등간 위에, 화장대 위에, 우아하게 배열된 크리스털 그릇 위에 희미할 정도로 퇴색한 은으로 뒤를 댄 남성용 장신구에 HB라는 두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다. 그 가운데에 모카라와 넥타이가 놓여 있었는데 그건 마치 방금 풀어놓은 것 같았고 들어올리자 먼지 속에 아련한 초승달과 같은 자국이 남았다. 의자 위에는 정성스럽게 개어있는 양복이 있었고 그 밑에는 두 짝의 말없는 구두와 벗겨진 양말이 있었다.
바로 그 남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한참 동안 사람들은 그곳에 우두커니 미소를 짓고 있는 말라빠진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그 시체는 한때는 포옹하던 자세로 누워 있었으나 지금은 사랑보다도 오래가며 사랑의 찌푸림마저도 정복해버린 기나긴 잠 속에 빠져 있었다. 잠옷 밑에서 썩다가 남은 그의 시체는 누워있는 침대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도 그 옆에 베개 위에도 오랜 기간 쌓인 먼지로 골고루 덮여 있었다. 그때 눈에 띈 건 또 다른 베개에 머리를 누인 자국이었다. 누군가 머리 자국에서 무엇인가를 집어들었다. 뿌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메마른 먼지 냄새가 강하게 풍겼다. 사람들이 본 건 한 가닥의 기다란 짙은 회색 머리카락이었다. This is William Faulkner. Now, it's been said that he was the most notable American author of the 20th century. William Faulkner was born September the 25th, 1897, at this location. Now, William's parents was Murray and Maud Butler Faulkner. Murray purchased this home in New Albany, Mississippi in 1897, they say for $1,000. That was the same year that William was born. Murray was serving as a general passenger agent for the Ripley Railroad, which his grandfather owned. Now, the Faulkner home was demolished in 1950 to make way for this present house that's here. The Faulkners actually only lived here for a couple of years, and they moved to Ripley and then ended up eventually in Oxford. William had 3 brothers. William is the oldest, in the middle. Then you had Mary on the left, and then John on the right, and little Dean, of course, at the bottom. Now, William wasn't much for education, so he dropped out of high school. And he went to work at different jobs, but during this time, he began to dabble in poetry, mostly poems to his high school sweetheart, Estelle Oldham. Unfortunately, William wasn't her only suitor.
And also her parents thought that young Faulkner was not a good financial risk for their daughter. After all, he did drop out of high school, and evidently so did Estelle think that, because she ended up marrying the other guy, Cornel Franklin. Of course, naturally, William was brokenhearted, and during the First World War, he decided that he would move to Canada and join the Canadian Air Force to become a pilot. Of course, by the time that he finished flight school and reached France, the war was over. But you wouldn't know that by some of the tales that he told after he got back home. He eventually ended up back in Oxford. 서점 탐방을 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서점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그래서 뉴올리언즈 관련 전문 서적도 있고 서점에 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따라오시죠. 고고.
A two-time Pulitzer Prize winner, William Faulkner is considered one of the 20th century's greatest writers. He was born on September 25, 1897. William Faulkner was the poet-novelist of Mississippi. He grew up in Oxford, Mississippi, and he never left. He went to the University of Mississippi, and this is where he lived his life. Every single one of his major novels is set in Lafayette County, Mississippi, which he called Yoknebatafa in his novels. Faulkner is known for reflecting the history and culture of the South in his work. His first novel, The Sound and the Fury, was published in 1929. Sound of the Fury is considered Faulkner's masterpiece because it's the first book in which he really got inside point of view and got inside voice, and those became, I think, the defining factors of his writing. No one had ever seen such a complicated novel before. Imagine opening with a long, long sequence by someone whose mind is deranged. And so the reader doesn't know where he or she is for 10, 20, 30 pages. This was brave, it was even crazy. But eventually, pretty quickly, very smart readers understood that William Faulkner was an innovator. During the 1930s, Faulkner wrote As I Lay Dying, Light in August, and Absalom, Absalom, three powerhouse works that cemented his reputation as a technically complex and imaginative author. Faulkner wrote several of his masterpieces within the period of a decade. Looking at those works written in such a concentrated period of time, it's difficult to dismiss him. He upped himself virtually every time. They just keep coming. And I think that's what now scholars look back on and see complex masterpieces within about 12 years, and that's pretty amazing. Faulkner amassed critical success as a novelist, culminating in the Nobel Prize for Literature in 1949. I think the Nobel Committee probably selected Faulkner not merely for his great innovations, but also because much of what Faulkner wrote about and a lot of his sense of himself as a writer was as someone who documented the ability of people to endure. And that was the theme of the speech that he delivered in Stockholm when he accepted the prize. It was his work as a screenwriter, penning such movies as Road to Glory, Slave Ship, and The Big Sleep, that earned him financial freedom. Faulkner wrote screenplays for one reason: money. He was broke all the time, and he liked to live in a big mansion. He had a lovely house called Roanoke, and to support his lifestyle, he wanted to live like a Southern aristocrat. He drank a lot of whiskey, and good whiskey, so he went to Hollywood to make money. In 1954, Faulkner wrote the novel A Fable, which won him a Pulitzer Prize and the National Book Award. In his own lifetime, Faulkner was praised by all sorts of committees. He won Pulitzer Prizes. He won the Nobel Prize. He was given awards by the French government. He was widely recognized in his own time. Faulkner died of a heart attack on July 6, 1962, at the age of 64. He posthumously earned a second Pulitzer Prize in 1963 for his final novel, The Reivers. Faulkner criticism now outpaces Shakespeare criticism. Now that we move into the 21st century, scholars find him so rich. Every text opens itself up to multiple readings with its complexity. I think he'll be remembered as one of the greats.